자, 점검을 보통 이 현관부터 시작하실 텐데 내 집은 사실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그 복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현관문 밖에 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내 집에 오는 동안에 바닥은 괜찮은지, 그리고 벽면은 괜찮은지, 천장은 괜찮은지, 부서진 건 없는지, 마감 상태는 괜찮은지 확인을 해 보시고,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건 이 현관문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 열리고 잘 닫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처음 공사를 했을 때 바닥 타일이 너무 높게 시공되다 보면 이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거나 또 바닥과 문이 간섭이 돼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3, 4회 정도 열었다 닫았다 확인해 보시면서 바닥은 닿지는 않는지, 그리고 천장이 혹시 닿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 이제 현관부터 본격적인 점검을 시작해 보시죠. 자, 이제 집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현관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현관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만큼 외부의 찬 공기도 막아주고 외부의 바람도 잘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이 문틀에 있는 이 고무입니다. 가스켓이라고 하는데 이 고무가 잘 시공이 되어 있어야 외부의 찬 공기와 바람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간혹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것이 없이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원래 그런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고무 꼭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속품입니다. 이렇게 문틀에 가스켓이 제대로 시공되어서 외부의 찬 공기 그리고 바람을 막아주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건 이 현관문이 수직이 잘 맞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문짝을 살짝만 열어놓고 문틀과 문짝의 틈새를 비교해 보시면 문틀과 문짝이 수직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만약에 위쪽과 바닥이 틈새가 안 맞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가스켓과 문짝 사이에 틈새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밖의 찬 공기 또 더운 공기를 막아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기능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전체적인 파손 상태 그리고 현관문과 주변의 마감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하자 점검을 할 때 벽면 전체, 그 다음에 천장, 바닥 순서를 확인을 하는데요. 그렇게 확인을 하기로 정해 두셨으면 보통 놓치는 부분 없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현관문 다음에 이제 도배지가 나오게 되겠죠. 도배지도 굉장히 중요한 마감재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말끔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바탕면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경우는 이 도배지는 깔끔하지만 안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안쪽 면이 너무 울퉁불퉁하게 시공이 돼서 가구나 가전이 들어왔을 때 살짝만 닿아도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지 손으로 직접 만져보시면서 큰 구멍이 있지는 않는지, 벽이 너무나 바탕면이 단차가 나 있는지 아니면 이만한 덩어리가 들어있지 않는지 만지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도배지와 다른 마감재들이 잘 이어져 있는지, 들뜨거나 손상되거나 울어있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도배까지 확인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신발장을 보시게 되겠죠. 이 신발장도 본연의 기능은 문짝을 열어서 물건을 수납하는 곳이죠. 그러려면 제 기능을 하려면 문짝 자체가 잘 열고 닫히고 선반의 고정 상태가 좋아서 물건을 놨는데 부서지는 경우가 없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현관문의 고정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다양하게 만져보시면서 전체적인 고정은 잘 되어 있는지, 문짝이 혹시나 열고 닫을 때 빠지진 않는지, 그리고 이렇게 긴 문짝인 경우에는 수직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옆에 있는 문짝과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나진 않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선반도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손으로 만지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짝을 열고 닫을 때 다른 문짝과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짝을 열고 닫을 때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문짝에 대한 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발장을 확인해 봤으면 이제 가구와 벽, 천장, 바닥에 있는 다른 마감재와 잘 어우러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도배 같은 경우에는 가구와 만나는 면이 들떠있지 않는지, 그리고 천장을 보시게 되면 가구와
몰딩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틈새가 일정하진 않는지, 그리고 천장에 있는 이 몰딩이 가구와 너무 수평이 맞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벽은 다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천장을 확인하게 되실 텐데요. 천장 같은 경우에 제 키가 좀 크지 않아서 전체를 확인하기 힘들어요. 이럴 때 사다리를 잠깐만 가져올게요. 이 사다리를 놓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게 점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천장은 보통 도배지와 기구들이 달리게 되어 있어요. 도배지는 뭐 크게 떨어지거나 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런 기구들은 만약에 사람이 살다가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겠죠? 이런 고정 상태 만져보면서 잘 작동하는지는 물론이고 잘 고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천장까지 확인하셨으면 이제 바닥을 살펴보실 텐데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타일과 여기 있는 디딤석이 실제로 밟아봤을 때 들썩거리거나 들떠있지 않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타일들이 여러 장이 함께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재가 만나는 곳에 수평이 불량해서 단차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타일과 디딤판 그 주변과 마감이 조화롭게 잘 되어 있는지, 틈새가 너무 커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걸레바지와 디딤판이 수평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시공이 꽤 잘 되어 있는 편인데, 그런 경우에는 시공사에 요청을 하셔서 이런 실리콘 추가 마감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안쪽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가구와 석재, 이제 신발장과 석재 걸레바지, 그리고 타일이 서로 만나는데, 이렇게 세 가지 공종이 만나는 경우에는 하자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경우도 수평은 잘 맞는지, 그리고 뭐 파손된 건 없는지, 그리고 세 개의 마감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확인하셨으면 간단하죠? 자, 현관은 끝났고 다음 거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